시도시대에 전국대회를 열어서 그 인센티브로서 저희들은 현재 인정단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5개 중에서 11개, 12개인가? 예, 또 인정단체에서도 밀려났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5개가 살아있다가 1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남아있는 상태로 인정단체가요. 그래서 인정단체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동안 저희들 8년 가까이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시도시, 구군 대회를 열고 선생님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팀들을 계속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인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안법인만이 국가공인자격증이랑 조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우리가 시도할 때는 대한요가연맹이 생활체육은 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한요가연맹이 그 조건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통합을 가지면서 그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라는 엘리트 체육과 체육회 통합을 가지면서 저희들은 인정단체지만 이것이 준단체만 올라 성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 산안법인은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회장 만들고 사단법인을 구성해가지고 하면은 다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무척 가지고 있고 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씩 만드시고 표현하면은 이게 그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움직였지만 거기서는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 그걸 지금 배신이라고 뭐 아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같이 시작했던 팀들 중에서 여기 계시는 3분 외에 4분이시네요. 4분 외에 계십니까? 15개 단체인데 왜 이런 공식의 자리에 15개가 모이는 단체에서 왜 4분만 내 팀 사람분이 회장님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했던 그 많은 같이 활동했던 그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십니까? 그건 내가 답변. 네, 일단은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바뀌고 변형되어지는 과정들을 진행해 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요가에서는 작년 올 4월 달에 종회를 가지고 대의원에서 회장이 선출되고 뭐 물론 회장의 선출도 조금씩 이것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의원 만장일치로 해서 회장직이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사회 구성할 때 공문들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대한요가연맹도 마찬가지고 요가계에 있는 모든 팀들에게 이사회를 구성하니까 다 들어오셔서 지금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생활체육 이급을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자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시회를 대한요가연맹에서 열어냈던 공시회의 의미는 뭐냐면은 단체 대 단체의 통합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회장님? 단체 대 단체에 대한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죄송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산안법인이랑은 단체 대 단체의 통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문호는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이. 이는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단체입니다. 저희들 월급을 받습니까? 그럼 제가 그럼 그 단체에서 지금 활동하고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돈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이 단체를 같이 가져가는 것은 통합, 단체 통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단 한 번도 대한요가에서는 대한요가연맹의 스님들이 와서 활동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방어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장님들이 모여서 뭘 한단 말입니까? 배는 회장님은 상징적이고 그것을 리드해가는 분의 존재하는 것이 그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가는 부분들인데 우선 죄송하지만 회장이 통합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 회장님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은 대의원이 추천하고 회장님 못하시면 대의원이 징계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한번 회의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요. 그 부분 때문에 대의원 임시 조회를 열었었습니다. 예, 좀 이제 잠깐만 조금만 지금 우리 인성 회장께서 조금 사실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법인단체가 아직까지 이인성 회장도 우리 그 연맹에 정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분이 남아 있고요. 포함해서 8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 얼굴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8명이 참석했고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용하겠고요. 대한체육회하고 우리하고 통합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요가회와 요가연맹이 잘 통합을 해봐라 바깥에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잘못 이해가 잘못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문화관광체육부에 우리 종목을 넣으려고 추진한 때는 제가 회장 때가 아니고 김남현 우리 현재 고모님께서 거기 회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아마 당신께서도 그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김성훈 회장하고 오정춘 그때 이사가 둘이 가는 거 아니면은 한 분은 전 회장님께서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받는지 아까 거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여기 무산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무체부 하는 거는 김남현 회장님 모시고 갔었고 김광일 회장님 갔었고 김성원 회장이랑 김경일 회장이랑 또 운전해서 갔었고요. 무체부는 좀 많이 다녔었고요. 나는 지금 능력 개발을 갈 때만 갔고 문화관광체육부 갈 때는 그 앞에 일은 안 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맹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이제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 같은 걸 그 전 김홍필하고 김홍필 사무관, 최혜정 주무관은 저희가 이제 11월 28일 공청회 이후에 처음 갔을 때부터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쭉 그 말에 따라서 진행되어 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바뀌고 있었더라면 더 이상 발표를 못했을 텐데 주무관하고 사무관이 바뀌면서 왜 자꾸 안에서는 왜 그게 늦어지니까 안에서는 안에대로 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밖에서는 이제 문체부나 이런 쪽에서 그런 상황 밖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주무관 사무관이 밖에서 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 때문에 선뜻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문체부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 장관 면담 요청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변 국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했죠. 물론 옆에서 여기서 전화를 걸고 이렇게 했지만 사무관이 마지막에 뭐냐면 국회가 모이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전화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때 체육진흥과장 강대금 지금 국제체육부로 가 계시는데 그때 그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10월 달에 있는데 이제는 올해는 아무리 해도 시간이 이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준비를 좀 더 잘해서 내년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10월 중순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마무리 못한 것이 좀 한스러운데요. 그게 안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그 시점에 10월 중순경에 통화하고 10월 17일 정도인가 해서 제가 이제 연맹일을 못하겠다 하고 자리를 내려놓고 기업체에 이제 취업을 해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저 주위에 누군가가 그걸 차고 해서 체육진흥과에 그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 해 초라도 2015년 초라도 그거를 잡고 계속 진행을 시켰으면
지금 좀 그때 가능했지 않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는데요. 막상 한 2년 지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동력들이 많이 이제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요가가 분열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처음에 완강하던 그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나 이런 쪽은 연맹하고 지금 이야기가 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제일 문제가 저희가 통합만 되면 단합만 잘 되면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요 문화체육부에서 새로운 등급의 자격증 2급을 할 종목을 모집 공고가 나오고요. 그 모집 공고가 나와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죄송하지만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그거 가지고 문제 주무관이 만들어주는 겁니까 이걸요? 저번에도 제일 처음에 우리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문체부에서 공고가 떠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무관이나 이야기하고 주무관이 해준다 해가지고 그걸 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주무관하고 이 뒤에 나옵니다. 제안설명에 나와요. 제안설명에 주무관하고 통화한 내용, 현재 영역이 지금 스포츠 개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영역이 내년 2월이면 끝나고 그러면 2월 말 정도 되면 자기들이 새로 종목 추가하는 기준을 세워서 공모가 나갈 거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변명하시면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승환 소장이 조금 이따 얘기 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대강 상황을 이해하겠고요. 네. 먼저 그 사필 기정이라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체육계에서도 원래가 그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회 이런 게 생겨가지고 분리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이제 생활체육회가 그 완변단체화 되면서 이렇게 막 분리되고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이걸 뭉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이런 요가 연맹하고 그 대한요가회 하고 뭉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이제 잘 치러내가지고 합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이나 무슨 분야들이 그렇게 통합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통합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대한요가연맹은 그 전에 대한체육회 그 단체였던 그런 기존 자격을 좀 회복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대한요가회라고 하는 것도 여기 40페이지 보면 대한체육회 문서를 보면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단체지 무슨 요가의 대표성이나 모든 권한 의무사항을 다 당신들이 갖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단체가 합의가 안 되면 대한체육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체육 지도자 자격 문제인데요. 그거는 뭐 대한체육회 종목이라서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하는 건 없고 체육 지도사 내에 스포츠 지도사라는 큰 트랙이 하나 있고 건강운동관리사라는 큰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에는 막 여러 가지 잡다하게 복잡한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아마 중간에 그 요가가 생활체육 지도자에 있다가 빠지는 것은 빠진 연유는 아마 지금 그 얘기들 들어보니까 스포츠가 아니라서 즉 운동 경기가 아니라서 아마 요가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뭐 그 추가 종목을 정하는 과정이 생기더라도 그
스포츠 지도사에는 그 요가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이제 그 이유를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체육 지도자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체육 지도자 안에 뭐 요가 지도사로서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건강운동관리사처럼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이제 참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요가 대한요가에서 그 체육 지도자는 국가 공인이 아니다 이랬는데 국가 자격이 아니다. 국가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사라든지 이런 거는 면허증이고요. 예, 면허증이냐 자격증이냐 이런 차이고, 체육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이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 자격이 되려면 요가 지도사로서 국가 자격을 하는 노력을 기우는 게 맞지 않는가. 괜히 스포츠 지도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축구, 배구, 농구 하듯이 그 안에 요가라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기존 어떤 그 진행 과정에서 봤듯이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체부나 이제 이런 데서 그런 자격을 만들어 줄 때는 법 개정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국회를 통해서. 지금 법 체제 하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령, 그 문체부 장관령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힘들고 옆에서 뭐라 하면 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다음 방법은 이제 민간 자격 국가공인인데 이제 이렇게 잘들 만들어갖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게 가다 보면 국가에서는 자꾸 자격 면허증을 축소하려고 한다. 그게 그 세계적인 추세고, 또 체육 지도자가 국가 자격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민간 자격입니다. 외국인은 서로 그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그 어떤 자격이 좋다 그러면 그걸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체육 그 지도자가 다 민간 자격이에요. 그래서 민간 자격 국가공인은 사실 국가에서 좀 장려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능력개발원장이 어느 요가 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약간 좀 잘못 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단체는 그런 단체대로 또 잘 만들려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어떤 요가 단체에서 자기 민간 자격을 주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한 단체인 경우보다 여러 단체는 경쟁이 되니까 서로 다 교과 과정 잘 만들고 본 지도자 양성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면 서로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체육계에 상당히 많은데 조금 그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단체 누구 회장 뭐 누구 사무총장 이것보다는 요가를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 내지는 건강, 또 이 요가의 필요성이나 이런 좋은 점, 이런 점들을 얼마나 넓게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가를 통해서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더 큰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참 유익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따 이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바로 또 우리 장원석 교수님 말씀을 또 경청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회장님 제가 그 소속이 현재 그 직함이 약간 하나 틀린 게 있어가지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한국체육학회 수석부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개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자료가 또 나중에 뭐 여러 군데 또 이제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기도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저는 이제 회장님께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이제 갑자기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뭐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이런 그 토론회가 열리고 공청회가 열리고 토론회가 열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저도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이제 뭐 파악을 했는데 아직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침 지난 국가자격제도 개편할 때 이제 제가 실제로 이 TF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체육단체 통합할 때 또 제가 이제 실무위원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하여튼 그냥 두서없이 조금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오늘 공청회 그 주제로 삼으셨는데요. 첫 번째가 요가 관련 단체가 대한체육회 단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 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미 인정 단체로 이제 한 단체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한체육회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합해서 그 기존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엉뚱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양궁협회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양궁은 우월합니다. 누가 봐도 양궁협회를 예를 들어서 중가맹 단체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라죠. 근데 지금 대한체육회 규정 정관에 따르면은 양궁협회는 중가맹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앞으로 지금은 유예 기간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더 드라이브를 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최소한 예산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만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오 교수님이 말미에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대한체육회로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소위 그걸 이제 저희들은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 클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 용어로. 네, 그래서 뭐 선진국 스포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독일이나 뭐 저쪽 미주 쪽에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해서 건강도 실천하고 여러 가지 뭐 여가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생활체육의 종목이 있어야 되고 엘리트의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궁을 예를 들면은 안 돼요, 그게. 양궁은 엘리트는 세계적인데 생활체육이 없습니다. 네. 국민생활체육회 양궁연합회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종목에 맞춰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고 큰 줄기가 그런 어떤 스포츠 클럽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맨 아래 클럽 1단에서부터 10단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게 축구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는 뭐 대한체육회와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저께 이제 축구협회장이 또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셨던데 대한체육회와 무관하게 가겠다. 왜냐하면 IOC로부터 IOC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런 엘리트. 근데 그 IOC가 그런 어떤 그 국가나 뭐 그런 또는 공공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 우리가 능력도 되고 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가 단체들을 관리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한 4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레벨을 도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축구협회가 뭐 돈도 많고 또 우리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지 뭐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요가 단체가 대한체육회 뭐 정가명 단체에 대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상 목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 기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활체육에서부터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 나가서 메달 땄는데 인터뷰하면은 직업이 뭐세요? 그러면은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클럽 활동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뭐 기량이 올라가면 다음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이상 되면 프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이 대한체육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 단체 종목으로 이제 정가명 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놓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요가 종목이 그것이 이제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양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이내에 생활체육, 아까 이제 여기 규정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도지구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이제 생활체육 조직을 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그러면은 단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 종목을 둘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완벽하게 뭐 세계적인 종목인데 이것은 그렇다 해서 생활체육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리는 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별도로 엘리트 종목이 완벽하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근데 통합의 정신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가 단체들도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종목 문제인데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대한체육회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대한체육회 단체에 들어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도 이제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저도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가서 자문회의 하다 왔는데 지금 2월 달까지 이게 이제 2013년에 해서 그래서 이제 시행 3년 차인데 다소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개편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역을 지금 스포츠 개발에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2월이 데드라인이긴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10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정도,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여기에 소위 말해서 종목으로 들어가야 그 이후가 평탄하게 갈 수 있다. 그 이후에 2월 달에 가서 넣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때 이제 이미 공청회까지 다 끝나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도 이제 대한요가회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종목 선정 심의를 하는 그런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걸 개편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빠져있는 지난번에도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밤새서 맨날 며칠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준을 정한 것이 아까 이제 김홍필 사무관 말씀하시니까 그분 치열하게 이제 뭐 일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 종목하고 국민생활체육 종목하고 같이 이제 두 개가 똑같이 있는 거는 무조건 다 그냥 우선적으로 다 해주고, 그 나머지 이제 그러나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 또 유소년이 많이 하는 종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줄넘기 같은 것도 그때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이제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이런 것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무슨 뭐 플라잉 디스크 이런 것도 넣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종의 약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포츠 종목이 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단체들에서 많은 노력을 하긴 했죠. 그러나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교수들이 주로 심의를 하지만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다음번으로 이제 미루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번이 찬스이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체육제도자 자격제도를 개편하면서 협회나 연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학 중심으로 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뭐 이론도 하고 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그 전문 협회나 연맹들을 초빙해서 심사위원으로 넣었었는데 이제 지난번 개편할 때는 어떤 취지냐면 대학 교수님들은 열심히 뭐 지식적인 걸 가르쳐내고 그다음에 각